안녕하세요.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다산라이프 출판 이미깡 지음의 당신의 하루가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이 책의 저자 이미깡 원장은 20년간 항문질환 연구와 치료에 매진해온 대장학문외과 세부 전문의입니다. 대한외과의사회 회장 및 대한외과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똥꼬 의사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화장실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이미깡 원장이 23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대장학문 관련 건강 지식들과 대장과 항문을 건강하게 만드는 수많은 노하우들이 빠짐없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 내용의 일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쾌변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서 죽을 뻔했었어요. 화장실에서 씨름하다가 지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듯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밀어내기 한판에 져서 찝찝하게 화장실을 떠나거나 이마저도 시도해보지 못한 채 무거운 몸으로 집 밖을 나서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몇 안 되는 행운아입니다. 매일 아침 전날의 묵직한 기운을 덜어내고 가벼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몇몇의 행운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변비 증상을 달고 삽니다. 사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 번도 시달려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변비는 너무나 흔한 질병이죠. 이처럼 수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변비. 정확한 증상은 무엇일까요? 변비의 증상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호흡이 짧고 안절부절하면서 매사 서두르는 경향을 보입니다. 입술이 마르고 긴장한 모습이 나타나며 두통과 복통이 발생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로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만성 변비로 고생하는 경우에는 피부 트러블이 자주 발생하고 멜라닌 색소가 활성화되어 기미가 생기거나 안색이 칙칙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른바 잘 싸지 못하는 상황은 생각 외로 일상에 큰 불편함을 안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약으로 대충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활하지 못한 배변 활동은 그까짓 거라고 치부하며 하찮게 볼 일이 결코 아닙니다. 소화기관인 대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을 섭취하면 소화를 통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고 불필요한 음식 찌꺼기와 노폐물은 배출해야 하는 것이 섭리입니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체내 노폐물이 배설되지 않으면 변이 장에 오래 머물면서 가스가 늘어납니다. 이는 대장과 항문에 나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나아가 다양한 질환을 야기할 수 있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가벼운 하루를 꿈꾸는 사람들.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쾌변을 간절히 바랍니다. 시원한 배변으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고 싶지만 이 작은 소망을 이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비는 현대인의 대표적인 고질병이기도 하니 우선 내가 지닌 묵직한 배의 정체가 무엇인지 더 정확히 확인해 봅시다. 평소 하루에 한 번씩 배변을 하던 사람은 이틀만 화장실에 가지 못해도 변비에 걸렸다고 호들갑을 떨곤 합니다. 하지만 매일 변을 보지 못해도 일주일에 3회 이상 기분 좋게 화장실을 간다면 정상의 범주이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나도 변비인지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배변 횟수가 일주일에 2회 이하다. 두 번째, 하루 대변 무게가 종이컵의 약 5분의 1가량인 35g 미만이다. 세 번째, 배변 4회 중에 1회 이상 매우 힘든 배변을 경험한다. 네 번째, 대변의 4분의 1 이상이 단단한 상태다. 다섯 번째, 배변 4회 중 1회 이상 잔변감이 남아있다. 이 5개 항목 중에 2개 이상의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 시에 변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비는 이 대변이 장에 오래 머물며 단단해지고 이로 인해 배변에 곤란을 겪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개 3일 이상 변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배변을 했음에도 변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한 잔변감이 특징입니다. 다만 화장실을 가는 주기가 3일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배변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변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일 화장실을 가지만 변이 너무 단단해서 과도하게 힘을 줘야 하거나 배변을 할 때 고통을 느낀다면 변비에 해당합니다. 즉 변비는 횟수가 아닌 배변의 질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당신이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이유. 당장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지만 마치 자물쇠를 걸어 잠근 듯 꿈쩍도 하지 않는 상태. 도대체 왜 화장실에 가는 일이 이토록 괴로울까요? 변비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와 수분 섭취 부족, 운동이나 활동량 부족, 스트레스, 무리한 다이어트, 변을 참는 습관 또는 긴 배변 시간, 불규칙한 배변 습관 등이 모두 변비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관략근이 약할 때도 배변이 어렵습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항문 괄약근의 힘이 약해지기 쉬워요. 괄약근이 약해지면 장 점막이 기존 위치에서 직장 쪽으로 밀려 내려와서 실제 배변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막상 변기에 앉더라도 실제 배변 활동이 이루어지지는 않죠. 실제로 저희 병원을 찾는 중장년층 90% 이상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략근의 힘이 약해진 어르신은 물론이고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항문 질환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수험생이나 직장인 등도 자주 이런 증상에 시달립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어도 배변 활동이 어려워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신진대사가 저하되어 장 운동도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원활하지 않은 장 운동 탓에 대변이 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장 내에서 단단하게 굳어서 변비가 발생합니다. 질병은 아니지만 배변 훈련이 잘못된 경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배변할 때 힘을 주는데 사실 진짜 배변 활동이 필요한 때라면 별도의 노력이 없어도 대장과 항문이 알아서 문을 열어줍니다. 힘을 주지 않아도 쉽게 배출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많은 이들이 억지로 변을 내보내기 위해 힘을 주고 이때 항문이 찢어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결국 이러한 잘못된 배변 습관이 무거운 하루를 만드는 셈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건강의 비결.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배출하는 대변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물론 체형이나 식사 습관, 생활 패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 사람이 하루에 배출하는 이 배변의 양은 평균 35에서 225g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이죠. 그런데 만약 이렇게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이 변비 때문에 제때 배출되지 못한 채 몸 곳곳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식 찌꺼기와 독소 등 몸속에 남아있는 노폐물이 우리 몸의 어떤 부위에 어떤 모습으로 문제를 발생시켜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장에 오래 머물러 수분을 과도하게 빼앗기고 딱딱해진 변은 장벽을 자극해서 대장 개시렴,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과 같은 대장 항문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 장에 노폐물이 축적되어 장 점막을 손상시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손상된 점막을 통해 노폐물이나 독소가 흡수된 뒤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몸속 세포와 조직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죠. 이들은 대장 가까이에 위치한 장, 신장, 폐는 물론이고 대장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뇌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로 인해 면역 기능의 불균형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기미, 잡티, 여드름 등 피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주 심할 경우에는 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잘 먹고 잘 배출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너무 흔한 증상이라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운 변비라는 질병은 오히려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폭탄과도 같습니다. 언젠가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장 건강을 소홀히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는 곧 몸 안에 독을 쌓는 행위와 다름없음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쾌변. 많은 이들의 최종 목표는 건강한 삶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앞서 말한 대로 건강한 음식을 바르게 섭취하고 건강하게 소화한 다음
노폐물을 제때 잘 내보내는 것이죠. 즉, 완전 소화와 쾌변을 이루는 것이 건강의 기본인 셈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소화기관인 위나 소장, 대장의 건강뿐만 아니라 항문 괄약근의 건강까지 모두 신경 써야 해요. 위와 괄약근의 원활한 공조가 이루어질 때 완전 소화는 물론 쾌변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신제품을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무리 뛰어난 팀원이 있다 한들 그 사람 한 명만으로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내지 못합니다.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는 사람, 그 기획을 제품 상태로 실현하는 사람, 완성된 제품의 성능을 체크하는 사람, 또 제품의 출시를 알리고 홍보하는 사람까지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성공에 이를 수 있어요. 쾌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문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위에서 음식물을 잘게 쪼개 보내고 충실한 일꾼인 소장과 대장이 반갑게 맞이해 소화하고 흡수한 뒤 마지막으로 변을 검사하고 내보내는 관략근의 역할이 필수적이에요. 결국 모든 기관이 잘 먹고 잘 싸기라는 목표를 향해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해낼 때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내보내기에 달렸다. 흔히 쾌변이라 함은 찜찜함 없이 시원하게 비워내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들 잘 내보내지 못하는 것을 변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른바 급동이나 설사 역시 건강하게 내보내지 못하는 경우에 속합니다. 일례로 언젠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선수가 변이감을 참지 못하고 경기 중 달리며 배변을 처리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마라톤의 중간 지점을 지나며 화장실에 가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지만 기록을 포기할 수 없어 10km가 넘는 거리를 말 그대로 그냥 싸며 달린 것이지요. 결국 3시간 7분이라는 기록 경신에 성공했지만 전 세계에 위대한 똥싸개라는 별명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참을 수 없는 배변 욕구는 많은 이들이 경험하곤 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빈틈없이 차 있는 지하철 안, 직장에서 중요한 발표를 바로 코앞에 둔 상황 등 예상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배변 욕구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방송에 출연해 처음 급동 참는 법을 소개한 뒤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이유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변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에 갔을 때 괴로운 것은 물론이고 하루 종일 아랫배가 묵직한 느낌에 시달립니다. 심할 때는 소화불량이 나타날 때도 있죠. 설사를 하면 영양소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 영양 밸런스가 무너져 무기력해지며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설사가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영양 결핍이나 탈수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으니 단순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질병까지 얻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잘 먹고 잘 배출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배설하냐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잘 싸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정상적인 배변 횟수는 하루 3회에서 3일에 한 번 배변을 한다면 성공적입니다. 1회 배변량은 어른을 기준으로 200cc 정도이며 단단하지 않고 둥근 모양을 만들 정도의 수분을 함유한 이른바 바나나 똥이 건강합니다. 소화 시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음식이 대변으로 나오는데 걸리는 24에서 72시간 정도이니 식사 후에 하루에서 3일이 지나면 소화된 음식 찌꺼기가 배출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채우면 열린다. 많은 사람이 변비가 생기면 편안하지 못한 속 때문에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변비가 발생했다면 오히려 더 많이 먹어서 위를 채워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변비는 더 심해집니다. 만약 직장으로 단단한 변이 내려온다면 배변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직장의 면적이 넓은 데 비해 항문의 직경은 그보다 좁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항문을 통해서 원활하게 배변하기 위해서는 대변의 상태가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변비가 있다면 위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항문이 열립니다. 위를 채우는 것이 몸 끝에 위치한 항문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시다고요? 지금부터 그 원리를 소개할 테니 집중해 주세요. 위에 음식이 가득 차면 항문은 배변을 시도합니다.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입에서 음식물을 씹으면 우리의 위와 소장, 대장뿐 아니라 항문까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입안에서 음식물이 잘게 부서지는 분쇄 과정이 곧 음식물을 내려보내겠다는 신호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입에서 작은 알갱이로 분해된 음식물이 밀려 내려와 위가 팽창하면 소장, 대장에 연결된 관략근이 열리고 항문에 위치한 관략근도 열립니다. 입에서 내려온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위가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소화관 전체가 움직입니다. 대장 역시 새로운 음식물 찌꺼기를 받아내기 위해 기존에 남아있던 내용물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작업을 시작하지요. 대장의 횡행결장과 구불결장에는 어제 섭취에 소화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양은 100cc 정도로 아직 밖으로 나가기엔 한참 모자랍니다. 결국 이때 우리는 어떠한 배변 욕구도 느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음식물을 더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출할 만큼 충분한 양의 대변이 모이지 않았으니까 자연스럽게 대변이 대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고 직장 점막에 빼앗기는 수분의 양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원래 100cc였던 대변은
70cc로 줄어들며 더욱 단단해지죠. 변비가 발생하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충분한 양의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섭취한 음식물이 소화 과정을 거쳐 기존의 대변과 만나 아직 수분을 빼앗기지 않은 부드럽고 건강한 배변하기에 충분한 200cc의 변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곧바로 화장실에 갈 수 있습니다. 위가 팽창하면 장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기가 더욱 수월해집니다. 채워야 비워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쾌변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이는 주로 아침 식사 직후에 이루어집니다. 즉, 아침 식사를 꾸준히 챙겨 먹는 것도 변비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참으면 병이 된다. 사실 쾌변을 위해 가장 흔하게 떠올리는 몸속 장기는 관략근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른바 케겔 운동을 통해 근육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바깥쪽 외 괄약근만을 떠올려요. 하지만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내 괄약근이라는 배변 활동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근육이 자리에 있습니다. 항문 괄약근은 평상시 항문을 조이는 역할을 하는데 이 활동에서 두 괄약근이 차지하는 비율이 내 괄약근 80%, 외 괄약근 20% 정도예요. 그러니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내 괄약근이 얼마나 중요한 근육인지 알 수 있죠. 내 괄약근은 장벽에서 연동 운동을 담당하는 근육이 변형되어 생긴 근육입니다.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는 이른바 불수의근에 속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아무 때나 똥과 방귀가 새지 않는 것은 이러한 내 괄약근의 힘 덕분이라 할 수 있어요. 반면 골반에 위치한 골격근이 변형되어 생긴 외 괄약근은 나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수의근입니다. 이 근육은 직장으로 내려온 대변을 다시 위로 올려보내거나 똥을 참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갑작스레 배변 욕구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화장실에 갈 때까지 항문을 꽉 닫아 사고를 방지하는 고마운 존재가 바로 이 외 괄약근입니다. 다만 문제는 배변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이 최대 3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만약 급동 신호가 왔다면 3분 이내에 화장실을 찾아야 합니다. 내 괄약근과 외 괄약근은 쉽게 말해 꼴문을 철저하게 막는 수문장과도 같습니다. 둘은 언제나 긴밀히 협력하며 항문으로 통하는 출구를 완전히 통제해요. 일단 대변이 직장에 내려오면 항문 상부에 위치한 내 괄약근이 일시적으로 문을 열어 직장 바로 아래에 위치한 똥마려 신경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이 신경 바로 아래에 위치한 신경 중에 검색 기능을 하는 색출신경이 내용물의 상태를 꼼꼼히 분석합니다. 일단 접촉이 발생하면 무조건 변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정체가 고체라면 내용물을 직장으로 서서히 올려보내고 액체면 외 괄약근이 강하게 수축해
빠르게 올려보내요. 접촉이 없다면 그 정체는 방귀인 거죠. 이때는 내 괄약근이 외 괄약근에 사인을 보내고 외 괄약근이 항문을 열어 가스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변을 참아야 할 때입니다. 당장 변이감을 느껴 화장실에 가야 하지만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외 괄약근은 항문을 세게 닫기로 마음 먹어요. 그러면 변은 직장으로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직장 점막은 이완돼 직장 내 압력이 내려가고 직장으로 이동한 대변은 수분을 빼앗겨 크기가 작아지며 더욱 딱딱해집니다. 그렇게 두 괄약근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충돌할 때가 빈번해지면 자연스레 변비가 발생합니다. 두 괄약근이 공조할 때 우리는 쾌변할 수 있습니다. 내 괄약근의 의지와 달리 배변을 참아 외 괄약근을 닫는 습관은 두 괄약근 사이의 연결고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둘의 협력이 끈끈하게 이루어질 때 쾌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더 강력한 변비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참으면 복이 온다가 아니라 참으면 병이 옵니다. 가짜 변비 환자, 진짜 변비 환자. 70대 여성 환자가 인상을 잔뜩 쓴 채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배가 아파 죽겠는데 도저히 화장실에 못 가겠어요. 변비가 아주 심해요. 뭐가 막힌 건지 계속 똥이 마려운데 제대로 누울 수가 없으니 일상생활이 너무나 불편해요. 이 환자는 자신이 변비라고 확신했지만 증상을 들은 저는 치질일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자세한 검진을 위해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자 역시 예상했던 대로 항문에서 엄청난 치질 덩어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체할 것 없이 곧바로 치질 수술을 진행했고 며칠 후 환자는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원장님, 치료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마다 속 시원히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변비가 치료되니 날아갈 것 같네요. 수술을 진행하기 전에 환자의 증상과 병명을 설명했음에도 환자는 마지막까지 치질이 아닌 변비를 해결해 주어 고맙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치료 전까지는 그렇게나 어렵던 화장실 가는 일이 수술 후에는 어려움 없이 해결됐으니까요. 실제로 앞에 환자처럼 스스로 변비라 판단하고 병원을 찾았지만 사실은 다른 원인이 있는 가짜 변비 환자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진짜 변비 환자인지 가짜 변비 환자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짜 변비와 진짜 변비는 그 증상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이 무척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괴롭히는 진짜 변비를 구분하는 방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변이감과 가짜 변이감을 구별하라.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본다는 것은 대변의 창고인 직장을 비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느낌, 즉 변이감을 없애는 일이 똥을 싸는 이유라고 잘못 인식하곤 해요. 이 때문에 오랜 시간 변기에 앉아 힘을 쓰며 이 변이감을 없애려 노력하죠. 하지만 이런 상황은 존재하지도 않는 똥을 싸려다 치액을 만들어내거나 기존 항문에 발생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에요. 변비는 직장에 변이 있음에도 배변을 하지 못하는 진짜 변비와 직장에 변이 없는데 변이감만 느끼는 가짜 변비로 구분됩니다. 해부학적으로 직장과 항문 경계 부위에는 시상선, 즉 똥마려 신경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이 자극되면 우리는 똥이 마렵다는 변이감을 느껴요. 구불경장에서 직장으로 대변이 넘어오고 그 압력에 의해 똥마려 신경이 자극받으면 우리는 바로 그때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자마자 15초 이내에 볼일을 볼 수 있어요. 고무지우개를 손 안에 넣은 채 주먹을 쥐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손을 펼치는 순간 손바닥에 있던 고무지우개는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있는 대변은 돌덩어리처럼 단단하지 않은 이상 항문이 열리는 순간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직장에 대변이 있다면 15초 이내에 배변이 시작되어 1, 2분 안에 모두 끝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똥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변기에 앉았는데 1, 2분이 지날 때까지 소식이 없다면? 그건 싹수가 노라는 거예요. 변기에서 당장 일어나세요. 변이감을 느껴 화장실에 갔지만 배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이것이 바로 가짜 변비입니다. 직장에 변이 없음에도 변이감을 느끼는 경우이지요. 이 경우는 대변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똥마려 신경에 자극을 준 상황입니다. 내 치액 덩어리가 부어올랐거나 암덩어리가 그곳에 위치하며 똥마려 신경을 자극하거나 항문을 조이는 관략근의 힘이 약해져 장 점막이 밀려나온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직장에서 질 쪽으로 주머니처럼 점막이 늘어난 직장 진루로 인해 대변이 원활하게 빠져나오지 못할 때에도 이러한 변이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을 겪을 때 계속 변기에 앉아 힘을 쓰면 항문이 점점 과하게 이완되고 항문 쪽으로 혈류의 쏠림 현상이 심해집니다. 결국 내치액이 있는 경우라면 증상이 더욱 악화되고 관략근의 기능도 약해지죠. 변기에 앉은 뒤에 1, 2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신호가 없다면 진짜 화장실에 가야 할 타이밍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변이감 때문일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 주세요. 변비 외에 변이감을 일으키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내치액 덩어리. 두 번째, 항문 괄약근 기능 부전에 의한 직장 점막 하강증. 세 번째, 장과 질 후벽 사이에 주머니가 생겨 항문으로 나와야 하는 대변이
주머니로 튀어나오는 직장 진로. 네 번째, 암 덩어리. 다 신경 때문이야.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는 가짜 변비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앞서 설명했던 똥마려 신경의 어리석음입니다. 똥마려 신경은 상당히 예민해서 자극을 받으면 그 즉시 뇌로 신호를 보내는데 간혹 정확도나 명확함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변이 아닌 다른 것에도 자극을 받아 화장실에 가야 해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진짜 화장실에 갈 타이밍이 아님에도 똥마려 신경의 오해로 화장실에 하염없이 머무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직장과 항문이 만나는 지점에는 변이감을 느끼는 신경, 우리가 지금까지 똥마려 신경이라고 부른 신경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의 특징은 어떠한 자극에도 그 결과가 화장실에 가야 한다 라는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 신경을 뾰족한 바늘로 자극한다 해도, 심지어는 불로 지진다 해도 고통이나 뜨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뇌는 감탄을 자아낼 만큼 똑똑하죠. 복잡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원칙주의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어리석은 구석을 가지고 있기도 해서 보고받은 그대로 명령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결국 내보내야 할 대변이 아닌 치액 덩어리가 똥마려 신경을 자극해도 우리 뇌는 그것을 화장실에 가야 한다 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변을 배출하라는 명령의 신경으로 표출합니다. 똥마려 신경의 신호를 받은 우리 몸은 그 즉시 배설물을 내보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허벅지 안쪽 오금이 저리고 대변을 밀어내기 위해 장운동을 시작합니다. 배가 부글거리고 하복부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정을 찾지 못한 신경은 안절부절하며 눈은 화장실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이는 진짜 배변이 필요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후속 반응과 모두 동일해요. 하지만 이러한 가짜 신호에 속아 화장실을 찾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변기에 오래 앉아 있다 한들 진짜 이를 보기는 힘듭니다. 우리 신경을 자극하는 것은 대변이 아닌 치액 덩어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더 발생합니다. 우리의 뇌는 이 상황을 치액 덩어리에 신경이 눌린 가짜 신호였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똥이 나오질 않네? 변비인가 봐 하고 결론 짓습니다. 결국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식은땀을 흘리며 실체도 없는 변비와 사투를 벌이게 되죠. 그러다 하행결장이나 구불결장에 머물며 다음날 내려와야 하는 변까지 내보내게 됩니다. 이 또한 모두 똥마려 신경의 잘못된 정보 전달에 의해 빚어진 참극입니다. 가짜 변비 잡는 스위치 333 요법. 그렇다면 가짜 변비와 진짜 변비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똥마려 신경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비법이 있을까요? 저는 333 요법을 추천합니다. 사실 이 요법은 건강한 항문을 위한 관리법으로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지만 가짜 변비를 판별할 때도 유용하니 참고해 주세요. 333 요법의 기본은 이렇습니다. 3분 이내 똥 싸기, 3분간 좌욕하기, 30분 동안 엎드리기. 우선 3분 이내에 배변하지 못했다면 이는 직장에 충분한 양의 대변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무시한 채 변기에 오래 앉아 있으면 항문으로 혈류가 몰리고 압력이 높아집니다. 다만 이때 3분 동안 좌욕을 시행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항문 관련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좌욕이 모두 끝난 다음에는 30분 동안 엎드려 휴식을 취하는데요. 이때 가슴과 배, 무릎이 모두 침대에 닿도록 바짝 엎드린 뒤에 베개를 턱에 대면 엉덩이가 신체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 항문의 붓기가 쉽게 빠집니다. 333 요법을 실행했을 때 변이감이 사라지고 배가 아프지 않다면 이는 가짜 변비입니다. 반대로 진짜 화장실에 가야 할 타이밍이었다면 변이감이 지속되어 다시 화장실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마무리가 가능하지요. 다만 333 요법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도 변이감이 지속되고 배가 아프다면 이는 다른 건강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의 정체가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인지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항문 외과를 찾아 진료를 받기를 추천합니다. 건강한 쾌변이 목표다. 먹는 것이 곧 나다. 이 단순하고 명쾌한 주장은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먹은 대로 우리 몸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에는 음식물의 소화도, 흡수도, 배설도 포함됩니다. 그러니 변을 살피면 우리가 먹은 음식은 물론 우리의 건강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한 배변을 이루길 바랍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누구나 건강한 바나나 똥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내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질병이 생겼다면 건강한 상태와는 거리가 먼 이상한 모양의 심상치 않은 색의 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내 변의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건강한 똥, 아픈 똥. 쾌변을 한다는 것은 내 몸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신체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변의 상태는 무엇일까요? 바나나 모양의 부드럽고 길쭉한 똥입니다. 튜브에 담긴 연고를 힘주어 쭉 짰을 때 나오는 연고의 모양과 비슷해요. 이러한 건강한 변은 30%, 즉 3분의 1가량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소화된 음식 찌꺼기와 소화되지 않은 잔여물,
식이섬유가,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죽은 장내 세균과 세포 등 여러 가지 잡다한 혼합물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 구성 성분의 비율이 달라질 때 우리 변의 모양과 질감도 모두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건강 적신호를 알리는 변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자갈처럼 동글동글한 모양의 자갈똥은 식사량이나 식이섬유가 부족할 때 나오는 형태입니다. 체중을 감량하겠다며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였을 때, 혹은 야채 섭취량이 너무 적을 때 발생하니 더 올바른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5cm 정도 길이의 굵은 덩어리 똥은 수분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니 수분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얇은 수제비 모양의 똥은 지금 배변이 필요하지 않은 똥, 다시 말해 내일이나 모레 쌀 똥을 미리 싼 것이라 볼 수 있어요. 필요치 않음에도 변기에 오래 앉아 쥐어 짜낸 경우라 할 수 있죠. 이렇게 배변 시간이 길다는 것은 변이감의 원인이 치질이나 암덩어리일 수도 있으니 진찰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배변을 하자마자 변이 물에 풀어진다면 변비 치료를 위해 팽창성 소화제를 복용했거나 잘게 자른 섬유소를 먹은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본인의 건강 상태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끝이 뾰족하게 각진 작은 변은 항문 질환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성 치열이나 내치액 부종으로 항문 출구가 좁아졌을 때 발생하는 경우이니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봅시다. 색이 보내는 위험한 시그널. 변의 모양만큼이나 색 역시 우리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출혈의 여부예요. 출혈이 없는 건강한 변의 색은 황색이나 갈색입니다. 하지만 대변이 붉거나 검붉은색 혹은 흰색을 띠면 질병이 발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무엇을 먹었는지에 따라 대변 색상의 변화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밝은 붉은색의 변을 보았다면 치질 같은 항문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검붉은색 변입니다. 이는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등 상부 위장관에 출혈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심할 경우 위궤양, 위암, 출혈성 대장염, 궤양성 대장염, 직장암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변의 색이 하얗다면 담도 폐쇄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도 결석이나 담낭암, 담도암으로 인해 담도가 막히면 담즙이 쓸개관을 통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는데요. 그 결과 담즙이 대변에 섞이지 않아 흰색을 띠는 것이죠. 녹색똥은 두 가지 원인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만약 녹색 채소를 과량 섭취했다면 이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장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은 소장에서 90% 이상 흡수되고 10% 정도
대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이 소장에 염증이 생겼거나 장 기능이 떨어지면 담즙이 흡수되지 못한 채 물과 함께 대장으로 흘러 들어가요. 이때 너무 많은 양의 담즙이 넘어오면 박테리아가 이를 분해하지 못해 변의 색이 노란색으로 바뀌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장 운동이 빨라져 설사를 할 때 녹색 변이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화장실 상황은 어떤가요? 내가 어떤 색의 변을 보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내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건강한지 빠르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나의 대변 상태가 나의 건강을 체크하는 척도임을 기억합시다. 지금까지 당신의 하루가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책에서는 대장과 항문 건강이 면역력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과 일상의 행복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일어나는 잘못된 배변 활동은 장과 항문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설사, 변비, 체질, 심하게는 암까지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장과 항문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고 가볍고 상쾌한 하루를 보냈으면 합니다. 감히 장, 항문 건강의 바이블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책입니다.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젊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잘 먹고 잘 싸는 일입니다. 사실 잘 먹고 잘 쌀 수만 있다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져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좋은 식습관, 그리고 장과 항문에 좋은 생활 습관들을 통해서 건강하고 상쾌한 하루를 이어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